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특종 TV연의 신곡무대에 출연하였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의 중심은 중화산동이다. 양춘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춘미님 저기 소개할 때 중화산동이 전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중화산동이 전주의 중심이다. 네, 전주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씩 돌아다니면 네. 네, 북쪽으로도 커지고 남쪽으로도 커지고 서쪽으로도 커지고 그럼 여전히 중화산동은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해 나가면 중화산동 인구가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문적인 거는 제가 네. 잘 알지 못해서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런가 동네에 저희가 좀 이렇게 유흥업소가 많거든요. 밥집, 술집 그런 게. 사시는 곳에. 네네. 네. 근데 옛날만큼은 좀 많이 북적대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아, 확실히 요즘 네. 경기를 타네요. 네네네. 좀 이제 금요일이나 네. 뭐 토요일 그 정도고 평일에 월요일 날 제가 약속 있어서 나갔더니 네. 사람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중화산동 인구가 서신동으로 모인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전주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과 경험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전주 시민의 희노애락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민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이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사전에 시민분들로부터 사연을 좀 이렇게 접수를 했거든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드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조금 우울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 이야기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최근 부서 이동으로 낯선 해외 개발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난 몇 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잠시 멈추기로 결심하고 휴직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 같아 회사와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선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약해지신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서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꺼려했던 독서를 통해 내면의 나를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삶의 주체는 항상 나 자신임을 인식하고 더욱 유연하고 강인한 마음가짐을 키우며 저만의 철학을 다져보려 합니다. 곧 회사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양성을 말하다의 최지훈님과 청취자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신청곡까지 해주셨는데 문장력이 있으시네요. 네, 글 잘 쓰시네요. 그죠? 네. 최근 부서 이동으로 이제 좀 힘들어 하셨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도 새로운 일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딱 지난 일이 떠오르네요. 저희 애들 아빠도 네. 해외에 2년
있었고 아, 또 해외 나가신 적 네네네. 있어요? 아부다비 쪽에 2년 계시고 아, 브라질에서도 6개월 정도 있고 네.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가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분 사연을 딱 듣고 보니까 아, 그때 애들 아빠도 참 힘들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아, 그러면 그 네. 남편분은 뭐 새로운 일을 찾아서 떠나신 거예요? 아니면 일의 아니, 연장선으로? 그때는 하던 일 때문에 이제 슈퍼바이저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 회의로 발령이 나서 이제 그쪽 회의를 했었죠. 가족과 떨어져서? 네네네 혼자. 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죠. 지방에서 서울 떨어져 있는 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닌데 해외로 나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춘비님은 내심 좋아하셨던 건가요?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휴직 신청까지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해외 개발 업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으나 네네. 본인이 이동하고 나서 어쨌든 뭐 사람들, 직장 동료분들 네. 또는 그쪽 일에 이제 안 맞아서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얼마나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혼자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힘들 거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가서 네. 생활했을 거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직장 내에서 이제 부서 이동 같은 거 있으면 네. 잘 모르던 이제 직장 네. 동료들이면 좀 친해지기까지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쪽 환경이 어땠는지는 이제 사람은 혼자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 저녁 인사하는 사람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일까지 힘들었다고 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늘 뭡니까? 네. 익숙한 걸 좋아라 하잖아요. 안정적인 걸. 네, 변화 두려워하고. 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잖아요. 안전을 네네. 위해서. 그런데 부서 이동을 하면 사람도 다시 새로 사귀어야지. 네. 그다음에 이제 업무가 그나마 좀 해오던 업무면 상관이 없는데 생소한 업무, 네.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업무고 더욱이 그게 적성에 잘 맞지도 않아. 네.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라는 게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부서 이동하라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죠. 네네. 근데 휴직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일하면서 막 견뎌야 했던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너무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좀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를 책찍질하면서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번아웃 되기도 하고. 네. 조금 부모님하고 친구 관계를 다졌다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아마 저는 힐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아하.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사람은 한 번쯤은 게으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모든 사람들이 책찍하잖아요. 네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벌어야 된다. 왜 쉬냐?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저도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네네. 엄청 열심히 일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쉬게 되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기분인 거예요. 다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뭘 네. 배우고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쉬어도 돼? 그럴 때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는 거를 어디서 책을 봤어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다독였던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딱 사연을 들어보니까 딱 그때 생각이 나면서 너무 불안해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돌아갈 회사가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쉬면 어때요? 잠깐. 일을 열심히 하지만 네. 그만큼 자기 채찍질이 많잖아요. 네. 뒤처지면 안 돼부터 그리고 해가지고. 평생 교육이란 말 있잖아요. 네. 평생 뭘 배워야 할 것 같고 시간을 잠깐이라도 허투루 쓰면 그게 막 엄청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열심히 일하면 자신을 위해 좀 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휴직 신청을 하고 휴직
기간을 가지면서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신 것 같아요. 네. 친구분들도 만나고 네. 이제 부모님도 만나 뵙고 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힐링의 시간이 되면서 자신을 다독거리신 게 아닌가 네, 생각되거든요. 네. 여기서 삶의 주체는 항상 나 자신임을 인식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많이 살잖아요, 주민님. 네네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현실 도피라고 하면서 조금 불안해라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열심히 일했잖아요. 해외에서 힘들었고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1년이든 2년이든 좀 쉬면 어때요? 근데 경제적인 거 그냥 조금 있으면 조금 쓰고 좀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좀 없으면 좀 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네. 좀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저만의 철학을 다져보려 합니다라고 이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나만의 철학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님. 나만의 철학, 나만의 철학이 인생관 그런 거. 네, 맞아요. 옛날부터 제가 무슨 말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네. 개똥 철학 그랬거든요. 예. 근데 개똥이든 소똥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가치관은 자신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딱히 막 민폐를 끼치지 않는 한 음. 그냥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학 없이 사신 분도 많아요, 그죠? 네, 그냥 그렇죠. 사는 대로 사시는 네, 분도 네. 주변에 뭐 그런 많으시잖아요. 사람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분 네. 마음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네. 비하면 지금 이분은 네네. 자, 이게 힘든 시기 거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네. 철학 얘기, 네. 그다음에 삶의 주체는 네. 항상 나 자신이다. 네. 이런 걸 좀 인지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네. 그냥 그런갑다 하잖아요. 근데 네,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아. 네.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그 시간이 있어 봐야 또 회사를 다니는 그 즐거움, 맞아요. 회사의 고마움 그런 그런 게 또 더 절실히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떨어져 들거든요. 있어봐야 돼. 네, 맞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 안에 좋은 점이 또 안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집 떠나야 집 좋은 거 맞아요. 안다고 하듯이. 네.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딱 글 문장을 봐도 참 똑똑하신 분이고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장력이 네. 있으셔. 네네네. 그래서 뭐 추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사연을. 네네. 네, 그러게요. 복직하고 나서 좀 어떻게 네. 지내시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신청곡도 해주셨거든요, 이분이. 저 이 노래 좋아해요. 저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네. 이거 그 이태원 클라스인가 네, 거기에 OST 네, 곡이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사라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다시 시작해.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 이 노래와 같이 힘차게 또 밝은 미래가 좀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춘미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신동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지난주 가을바람이 선선하여 오래간만에 아들과 함께 한옥마을에 갔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아들은 심심할 땐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한옥마을 주변 구석구석 다니기도 하고 오목대, 치명자산, 성당, 충경사 등 어린이가 혼자 다니기 힘든 코스도 마다 않는 한옥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지요.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는 초저녁 시간이라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정취를 깊이 느낄 수 있길 기대하며 아들과 저는 시내에 주차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한옥마을에 가까워지자 요란한 음악 소리와 환한 조명들이 도로를 감싸며 게임, 오락을 위한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상점들은 그렇다 치고 눈에 띄게 많아진 오락시들이 결코 좋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점 보고 사주 보고 사주 보는 곳, 캐리커처 그리는 곳은 왜 그리도 많은지, 이게 한옥마을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전통이 무엇인지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흥미거리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예전 한옥마을에서 느꼈던 쉼이라는 여유가 그립습니다. 자극적인 게 없이 공간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느껴졌던 예전이 더욱 좋습니다. 한옥마을이 너무 상업적으로 변했다라는 말은 예전부터 나온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갖고 하나씩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면 오히려 누구나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옥마을. 이런 이야기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한옥마을. 네. 예전부터 한옥마을 생기고 몇 년 안 돼서 바로 또 상업적으로 너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옥마을에는 한옥이 없다. 한옥 문화가 없다. 뭐 그런 느낌. 네. 한옥 지붕만 기와 네. 그런 느낌. 근데 그 자녀분이 이제 6학년인데 네. 한옥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한옥마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러게요. 네. 저도 이 사연 딱 듣고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다닐까? 그게 좀 의아했어요. 전주에 살고 있는 뭐 성년의 시민분들도 오히려 전주에 살고 있어서 자주 갈 것 같은데 또 안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저도 무슨 사실은 한옥마을이야 한옥마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친구가 와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도 안 가봤지 하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네네. 그러고 그 뒤로 또 한 번도 안 가서 지금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분 사연을 접하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 그 유흥지 가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받거든요. 사연만 있고. 네. 그러면 저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네.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춘민님. 네.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요. 바람도 이렇게 맞으면서.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가는데 네. 이분 하신 말씀이 와닿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네. 거기 한옥마을 가면 풍선 터트리기를 이렇게 많이 해. 인형 주는 거. 예, 어디 우리 관광지 가면 있는 거. 벽에다가 이렇게 풍선 그 뭡니까? 책장 같이 풍선 넣어놓고 다트라고 하나요? 네네네. 던져가지고 이제 맞춰서 터트리면 많이 터트리면 이제 인형 좋은 거 주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소소한 거 주고 아이들이 많이 저거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면서 그걸 하는데 그 많더라고요 너무. 이제 호객행위라고 하나요? 이리 와서 하세요. 여기 뭐 몇 개 더 드려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한옥마을이 상업적이면서 관광지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상업화 돼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관광지화 돼가는 건 좋은데 이제 어떤 전통 모습 그대로 관광지화 돼가느냐 아니면 너무 상술적으로 관광지화 돼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오리 인형 잡는 게 있어요. 물 받아놓은 뭐 큰 대야에다가 오리 인형이 있잖아요. 네네네. 노란색. 네. 짝짝하는 그거. 네. 그렇게 막 여러 개가 돌아다녀. 그래요? 그걸 뭘로 잡아요? 이걸 뭘로 잡았더라? 이게 뭐 채 같은 거였던가? 뭔가. 예. 그럼 우리 그 금붕어 잡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뜨는 거. 뜨는 걸로.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옥마을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술이죠. 그러니까. 놀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재미를 드리고 돈을 벌기 위한. 근데 이제 꼭 이런 방법밖에 없나 싶어서 놀이라는 게. 네, 맞아. 그러네요. 사격도 있어요. 사격. 사격도 있고. 그러네요. 옛날에 동물원 그 앞에 동물원 가면 그 앞에 있던 네. 그런 놀이 그런 게임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네요. 캐리커처는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덕진공원 가니까 캐리커처 그려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냥 그 정도면 왜 그러냐면 한복 베어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복 입은 자기 자신을 캐리커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만 너무 막 풍선 터트리기가 막 여러 집이 있다던가 네. 그런 건 저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점 보는 거, 사주 보는 것도 한국적인 거라고 할 수는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너무 많으시더라고. 그 점 보고 사주 보시는 분들이. 타로나 그런 것들. 타로는 오히려 이제 우리 것이 아니니까. 점, 사주. 점. 그렇구나. 재미로 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다는 얘기지. 근데 잠깐 금방 든 생각인데 네. 다 그 한옥을 사들였었을 때가 전주 시민보단 외부인들이 많이 사들였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투자해서 한옥을 사들였기 때문에 뭔가 이익을 봐야니까 투자한 만큼 뽑아야 하니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러네. 네. 투자한 만큼 뽑아야 하니까 그러려면 결국 네. 이런 상업적인 걸 네. 해야 돈이 되니까. 네. 근데 전주 시민이 그게 그 가게의 주인이었으면 네. 그렇게까지 풍선 터트리기 가게를 오픈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분위기 따라간다고. 네. 외지에서 오신 분이 옆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장사를 하는데 네. 전주 현지인분들도 이제 저 돈 되네. 나도 해보지라고 네.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현지인이 아예 진짜 좀 정말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죠. 타 지역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주 지역민이 아니니까 애양심은 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상업적인 것만 네. 우선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먹거리도 참 다양한데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연기도 자욱해요. 꼬치집 그래요? 같은 데 많던데. 꼬치구이. 네. 닭꼬치부터 해가지고 줄 서 있어요. 저도 시간 내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얼마나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근데 꼬치구이가 저기 전주 한옥마을의 음식 먹거리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딱 술안주네. 근데 이게 진짜 좀 아쉽지만 그래야지 또 관광객이 한옥마을 볼거리가 많은 건가 하고 이렇게 오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꼬치구이 먹으러 오진 않겠죠. 그러죠. 근데 왔는데 꼬치구이가 있으니까 네. 먹긴 하겠는데 굳이 꼬치구이냐 하느냐? 냄새 라는 풍기면서 거. 막 연기 풍기면서 네. 네 맞아. 그러니까 주말에 성수기 때는 연기가 자욱해요. 그 굽는 정도예요? 연기가. 네. 그리고 네. 10원짜리 빵 아세요? 10원짜리 모양 같이 생겨서 그 빵. 옛날에 송광사 벚꽃 필 때 구경 갔는데 그 10원짜리 빵이 있어서 한 번 본 적 있어요. 통영에도 있고 또 여기 경주에도 있다는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빵. 저 그러니까 한 원조가 번 어딘지 모르겠으나 한 번 봤어요. 언젠가부터 한옥마을에서 팔더라고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거는 한옥마을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모든 관광지에 있는 먹거리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네요. 전주 한옥마을만의 그 먹거리 음식이 없어요. 이거는 사연자분하고 지훈 씨나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전주시에서 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마 저희 말고도 뭐 많은 관련자 분들이 뭐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도. 네.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마음이 와닿고 네. 그 주중에 네. 월화수목 정도의 한옥마을 좀 이렇게 해질녘에 가면 그렇게 예뻐요. 아, 그래요? 관광객 없을 때. 아, 그래요? 어느 쪽이 이뻐요? 그때 가면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쉼이라는 여유가 그립습니다. 아, 향교 쪽부터 해가지고 저 향교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향교 그 은행나무랑 그 맞아요. 오목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거 네. 좋았는데 저 20대 초반, 10대 때 그때 보고 그 뒤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한옥마을은 확실히 사람 좀 적을 때 아, 그럼 그때 가야 요즘에 좀 전주 사람인데 지윤 씨한테 물어보는 그 주말에 네. 외부인들이 많나요? 많아요. 관광객들이? 여전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관광 수입이 되니까는 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좀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다 먹고 사는 문제라 네. 뭐라고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옥마을이면 한옥마을만의 그런 정서나 아까 말씀하신 쉼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네. 전문가들이 좀 앞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네, 이분이 그 신청해주신 곡 네, 듣고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네.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간 뒤에 비에 대신하여 비엔 비스듬씩 비웃던 질색 무늬의 무지개 철없이 철 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에 철 그려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시몬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절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저 세상 나도 내 영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스크린 맞고 내 안에 분노 과거에 묻고 For life Do it away, away, away 울었던 웃었던 수년과 수년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만 자꾸 기억나 계절은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붉게 물들이고 파랗게 만들어 가슴을 꼭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도 춘미님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엄한 포즈가 아니라 익살스럽게 찍어 보았네요. 다음에 미루기만 했는데요. 큰일을 해낸 듯 뿌듯합니다. 우리 삶의 다음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되는 대로 추억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합니다. 이 짧은 사연인데 이 글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짧은 글이지만 뭔가 이게 딱 보고 읽어봤을 때 따스함도 느껴지고 네. 아 여성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춘미님께 부탁드렸거든요. 아, 그랬군요. 저도 네. 딱 들으니까 여자분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음. 그 남자분이라면 네. 익살스럽게 그런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표현하는 단어도. 아, 네네네. 그렇구나. 남자분이 익살스럽게 그런 표현을 해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가족분들과의 사진. 네. 춘미님은 사진 찍으세요? 가족분들과? 아니요, 저 사실 이 사연 딱 듣자마자 네. 지난번에 저희 둘째 아들이 했던 얘기가 딱 떠오르네요. 왜 우리 집 가족 사진 안 찍어? 그렇게 아니, 여자친구가 집에 왔었는데 네네. 가족 사진이 없다고 네. 왜 가족 사진을 안 없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도 이제 좀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자. 찍을 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다 각자 도생이시라면서요. 아니 그게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확실히 아들만 둘 있는 집하고 딸이 있는 집하고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리고 또 아기 아빠가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언제 시간 내서 그냥 잠깐 가면 되는데 네. 애들 아빠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번 집에 오는 시간에 정확히 또 언제 올지를 잘 몰라요. 하루 전에 얘기하고 오던가. 그래서 이거 가족 사진 찍으려면 예약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딱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족 사진이라는 게 뭐 스냅 사진 말고 정말 제대로 차려입고 네. 그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 네, 사진인 뭐 거잖아요. 그 흰 티에 청바지로 맞춰 입는다던가 네네. 그렇게 조금 뭐 부부면은 커플 티 입고 자녀들은 또 이렇게 비슷한 뭐 그런 티 입고 그런 식으로 가족 티 같은 거를 같이 입고 컨셉을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보면은 드레스 코드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 그래야 사진이 이쁘게 나오니까. 사진이랑 한번 찍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컨셉을 자꾸 찍는 게 예쁘겠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이제 저기 시내 나가서 한 번씩 사진관 지날 때마다 보면은 이제 가족 사진들 큰 게 몇 개 걸려져 있잖아요. 광고 차원에서. 네네네. 그럼 드레스 코드가 거의 다 네, 같은 흰티에 청바지. 특히 흰티에 청바지는 기본 룰이야. 네, 기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도 지금 네. 다음에 하시다가 이제 네. 찍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뭔가 숙제를 하나 해결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말이 참 마음이 와닿네요. 우리 삶의 다음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네. 미루지 말고 현재에 네. 충실하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하고 싶은 와닿아요. 거 있으면 지금 해라. 미루지 말고. 맞아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많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결국은 이제 실천하는 삶이 타인보다 앞선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여러 핑계로. 별거 아닌데. 네. 저도 지금 아이들 그 갓난 아기일 때 그 가족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어머님 환갑잔치 할 때 10년 전에 환갑잔치 했었을 때 가족 사진 찍고 그 뒤로는 안 찍은 것 같아요. 뉴스나 너튜브 보면 그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이 같이 같은 포즈로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이렇게 번씩 찍었던 저도 그거 봤어요. 성장 일기 같이 이렇게 쭉 네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은근히 눈물 나. 네, 포즈까지 같은 포즈로. 네. 네. 아이들은 커가고 네. 부모는 늙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저 그거 본 적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건상 저희 집은 좀 힘들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하긴 맞아요. 그러니까 하면 것 해. 같은데 하면 하는데 하면 하는데 그게 문제야. 이게 하면 하는데 왜 맞아요. 이게 참 실천이 안 될까? 네, 그 맞아요. 깻잎 한 장 차이. 네, 이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부럽습니다. 우리 삶의 다음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네. 오늘 당장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일 일 장담 못 하잖아요. 주민구조. 네,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우리 삶의 다음을 장담할 수는 있을까요? 참 이분 멘트도 따뜻하네요. 네. 분명히 여자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곡도 따뜻한 음악, 네. 그죠? 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해 주신 곡 듣고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네, 짧은 사연이었지만 따뜻한 글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네. 자, 네 번째 사연. 다소 어두운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6, 17년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대형 트럭과 버스 운전하시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평생 가족만을 위하고 또한 사고 한 번 없이 모범 운전사상을 수십 번 수상하신 경력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초등학교 경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때입니다. 출근하시던 중에 근무하시던 학교 학생이 자전거로 질주하다가 아버지 차량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다행히 접촉은 없었지만 아버지도 놀라고 학생도 놀라서 넘어져서 아버지가 학생을 좀 붙잡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학생은 그냥 인사만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CCTV에 모든 영상이 담겼습니다. 학생이 달아나니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평소처럼 근무하셨는데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찰에서 뺑소니로 입건할 테니 조사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 입장으로 대신 경찰서에 갔는데 여기부터가 진짜 골 때립니다. 경찰왈 접촉은 없었지만 학생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는 상처를 입었고 보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뺑소니입니다. 저의 왈 학생이 도망가니 고령의 아버님은 현장에서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보호자라도 추후에 연락해 오지 않을까 생각하셨다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저보고 잠깐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데리고 나가더니 사건 빨리 해결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봐야 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좋게 조석 꾸며준다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10,000원 한 장이 아쉬울 때인데 어찌어찌 해서 경찰이 피해자와 만나게 해 주었는데 피해자 부모도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아버지가 저만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빚을 내어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당시 담당 경찰이 수시로 전화해서 잘 해결됐으니 직원들이랑 회식하니까 후원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추미님 내용이 무겁습니다. 이거 이제 오래전 일이긴 한데 답답합니다. 방송에서 이거 사연 내보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을 했는데 네. 16년, 7년 전이면 뭐 이 당시 좀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사연 나오면 먼저 말씀드릴 게 물론 청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경찰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꼭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네. 좀 안 좋은 일 하시는 네. 이런 또 경찰들이 계셔서 좀 이런 사연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음. 사연을 딱 듣자마자 답답한
답답한 생각이 들면서 네.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네. 나쁜 경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아, 춘민님도 네네네. 실화? 네, 실화. 네네. 어떤 아니 근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20대 때 제가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네네. 인테리어 사무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건설 쪽, 뭐 의장면허 쪽, 뭐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건설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명절이 되면은 그 오토바이 타고 음. 그 선글라스 끼고 경찰복 딱 갖춰 입고 부츠 신고 네네. 약간 위압적이게 사이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뭔가- 사이카라고 하잖아요. 사이카? 그런 걸 타고 사무실에 들어와요. 오. 그래가지고 떡값을 그냥 당당하게 대놓고 받아가요. 아, 제복을 입고 들어와서 네, 제복을 입고 그- 들어와서. 그 뭡니까? 그 사이카 탈 때 그 특유의 제복 네, 입고 맞아요. 선글라스 끼고 네, 아. 진짜 리얼 실제 상황입니다. 아, 왜요?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가신 다음에 격리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네. 이제 명절 때 되면 한 1년에 2번 정도 음. 추석, 설 그때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받아가는데 여기 회사에 차가 있잖아요. 회사 차도 있고 네. 이제 건설 쪽이니까 건설 쪽 장비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약간 뭐 신호를 무시한다던가 뭐 음. 이렇게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봐주겠다. 봐주겠다. 어, 자기네들 만날지 안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근데 그냥 씁쓸해도 경찰이 약간 위압적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과거에. 네네네. 음. 이제 시민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 사람이 그 지팡이로 시민을 때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가고 아. 그랬었어요. 네. 네, 그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아마 다른 건설 사무실 그쪽 동네를 싹 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비슷한 업종의 분들. 네네네. 그 교통 경찰들 네. 이렇게 신호 어기면 탁 숨어서 있다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하면 면허증 제시해라. 그럼 밑에다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씩 줬잖아요. 네. 그럼 딱지도 안 끊어주고 그런 것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다반사로 일어났던 일.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경찰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 네. 2, 3년 안에 집을 못 사면 바보다.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네. 좀 그런 일이 많았죠. 아, 진짜요? 네, 주님? 네. 아, 저는 잘 몰라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는데 아, 영화나 이제 픽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없는 춘미님이 일을 영화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진짜 그런 일이 리얼, 네. 있다고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부츠 안에서 부츠를 벗어서 이렇게 털면 돈이 우르르르 나오고 모자 벗으면 돈이 현금이 우르르르 나오고. 경찰 관계자분들이 저희 방송 듣고 잡으러 오면 어떨까? 20년 전 얘기잖아요. 아, 예. 네. 여러분 20년 전 일입니다. 네. 지금이야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좀 경찰 특히 그 보여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청렴이 요구되죠. 네, 어쨌든 그 직업이 도덕적이고 경찰이나 청량적이어야 뭐 되는 하시면. 것이 더 네네. 기대가 되는 직업인 건데 음, 단지 직업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건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답답합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니까. 그죠. 뭐 어. 지금이야 이제 뭐 공개된 사회잖아요. 네네. 부정한 일을 숨기려고 해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가는 언젠가는 바로 잘리겠죠. 드러나니까 네. 물론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뭐 부정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네. 네 맞아요. 교통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 아이 부모도 경찰 앞서서 이 아이 부모도 네.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아, 한마디만 할까요? 뭐라고 이제 저기 16년 전이긴 하지만 순화시켜서 예. 네네. 좀 사람으로 태어나서 찌질하게 좀 살지 맙시다. 아, 합의금을 좀 많이 요구하셨던 것 그 같아요. 저희 그 애들 그만한 나이면 딱 그 그 경비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맨날 뛰어놀고 무릎 까지는 게 다반사인데 저는 여자이면서도 무릎에 흉터 상처 같은 거 있어요. 네네. 뭐 뛰어놀다 보면 넘어지면 무릎 찢어져서 피나고 그런 건 다반사 일인데 이때 다 하고 그 힘들게 사시는 나이 드신 분한테 돈 이렇게 막 합의금 요구하고 그게 어른으로 살 짓입니까? 제발 양아치처럼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지금이야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초등학교 네. 여기 뭡니까 이제 교통 통제 뭐 엄격하니까 네네네. 뭐 교통 잘 지키시잖아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그러시고 근데 네, 참
17년 전의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마음에 네, 상처를 입었으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16년, 17년이면 다 지났고 아버님이 지금 건강히 잘 계시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네. 사연자분은 저희가 편히 대드리고 제가 욕해드렸으니까 그냥 그만 잊으시고 네. 상처에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참. 네. 그래도 춘비님이 대신 욕해 주셨으니까. 네, 더 이상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요, 춘비님. 네, 어떤 거? 대신 욕해 드립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저희 쪽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래도 저희 공중파 그래도 방송이니까 방송에 나갈 수 있게 있으면 순화되게 그렇죠. 제가 좀 욕을 잘 하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순화된 욕으로 양춘미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앞으로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모님하고 그 아이 부모랑 네. 경찰분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신청곡은 따로 또 보내주진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선정해서 음악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 같은 살결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단 걸 알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난 하늘로 떠올라서 그대로 떨어지는 듯했네. 만약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달랐다면 뭐라도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요? 네, 장기하가 부른 뭘 잘못한 걸까요?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지요. 그런데 조금 변하기도 하더군요. 조금 보태면 30년 전 친하지도 친하지 않지도 않은 후배가 있었네요. 그 녀석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있어 보이는 타입은 아니었죠. 자기만의 주장도 있으면서 타인을 크게 의식하거나 하지는 않은 듯 보였죠. 그런 만큼 자신감도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부탁할 일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들랑말랑할 정도로 적당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는 결혼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갖게 되면서 더욱 변해갔습니다. 삶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듯 보였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자기 나름의 고충이 있는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모르겠어요. 본인의 모습을 감추고 연기하며 살고 있는지도. 그렇지만 그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내 눈엔 참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놈들이 사기 잘 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긴 시간 서서히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보니 그럴 놈은 아닐 겁니다. 내 옆에서 멋지게 변하는 그 사람 덕에 많이 본받고 배웁니다. 그렇긴 한데 가끔 자신이 생각하는 긍정이라 생각하는 방식을 강요할 때가 있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계속 만나야 할까요? 왜 땡땡땡은 날 괴롭히는 겁니까? From
미스터 김 하셨네요. 김시성이신가 봐요. 신청곡은 예전 그 후배와 알게 된 시절 많이 듣던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이거 정말 익명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익명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성은 미스터 김이라고 밝히셨는데 아 이분도 좀 문장력이 있으시네요. 춘민님. 네, 그러네요. 후배인가 봐요. 아, 친구가 아니라 후배였구나. 예, 예. 후배가 있었다고 써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옛날에 봤을 때는 좀 뭡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뭔가 좋은 모습으로 네. 바뀌는 게 좋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후배님이 지금 현재로 네. 좋았고 많이 좋게 변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왜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자신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짰고 자기만의 그런 걸 강요한다. 강요한다는 그런 거? 그러게요. 예, 아마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사세요라거나 이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이제 네. 이 선배라는 분에게. 네. 근데 변화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니까 네. 이분은 이제 긍정적인 거 알지만 네. 이제 자기의 속도로 가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긍정 에너지가 밝은 분 만나면 네. 내가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 그 에너지가. 네. 그런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사연자분한테 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저는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저는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 말라고? 네. 아니 여기 분위기 좋은데. 네, 왜요, 춘미님? 아 자꾸 괴롭다잖아요. 만나는데. 아,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좋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한 거지 나하고 사이가 좋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긍정 에너지를 얻고 너무 좋다 그런 사연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봤었을 적에 옛날에 그랬던 모습이 많이 좋은 쪽으로 변화돼 보이고 결혼도 하고 애 낳고 해서 옛날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나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인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나의 관계는 뭐를 자꾸 나한테 어떻게 긍정 변화라고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왜 만나요? 여기 내 옆에서 멋지게 변하는 그 사람 덕에 많이 본받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울 거 있고 본받고 그 괴로움이 그냥 배움이라고 생각하면 만나도 되지만 네. 그 긍정적으로 자꾸 자기한테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자기 뜻대로 강요하는 거? 강요하는 거 근데 그게 괴로워요. 지금 괴롭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어떤 느낌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느낌상 저도 딱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냥 뭔 말을 해도 무시하고 만나면 되는 거고 그게 자꾸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괴로워 상처를 받아 그 말 때문에 그러면 끊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나랑 코드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다고 해서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사람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자꾸 뭔가를 바꾸게 하려고 하고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너 이런 면이 싫으니까 만나지 말자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한 일주일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3번 만날 거 한 번만 만나고 그런 식으로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라. 네, 왜 그러냐면 같이 만나고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이 어려운 그 바람길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 인간관계가 그 바람길이 있어야 서로 조심도 하고 하는 건데 자주 만나다 보면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이 권리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네.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도 친구니까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막 해도 너를 위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까. 근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위한다고 말을 웃으면서 하는데 거기서 듣기 싫어 말 안 들을 거야 하면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아하, 애매하게. 네, 애매하게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적에 네. 사연자분이 어떤 느낌으로 이 사연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사이좋게 즐겁게 보내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싫어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싫다고 하고 하는데 왜 자꾸 말해요?
그런 사람 안 만나야죠. 내가 왜 만나면서 괴로워? 뭐 위해주는 척, 충고. 충고. 그런 거. 널 위하는 척. 음. 그런 충고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친구 사이에 충고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좋은 친구 아닌가요?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잘못했었을 적에는 좋은 방향으로 끌어줘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 사연이 어떤 식인지를. 근데 내 에너지, 내 길을 딱 만날 때마다 뺏기는 느낌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좀 멀리 두고 가끔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서로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좋은 친구라는 네. 건 그런 것 같아. 네, 네, 에너지를 뺏기는 네. 느낌이 아니라. 저 엄청 유머 있고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욕도 만나면 잘하시고. 네, 욕도 막 진짜 화날 때는 욕을 아예 안 해요. 진짜 욕을 화날 때는 정말 욕을 안 하고 네. 그냥 재미로 웃기려고 양념처럼 네. 그렇게 해는 거 하고 근데 저는 친구를 그냥 즐겁게 좋자고 행복하자고 만나는 건데 이렇게 길을 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생각이에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연 중에 가장 네. 지금 양춘민님께서 집중하시는 사연. 네. 본인의 또 그런 주변도 겪고 계신 네. 경험도 비슷하고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결론을 내는 방송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죠. 시민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고. 저 이렇게 말했다고 저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속이 시원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내가 사연에 못 올린 내용을 이렇게 찝어서 얘기해 주시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어차피 혼자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친구 만나려고 하면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꼭 이 사람만 해서 뭔가를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손절하세요. 싫으면 에너지 빨리고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선택은 미스터 네. 김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와, 이 사연을 저희가 5개 사연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시간이 벌써 오버가 돼버렸네요. 네. 그 이분이 신청해주신 곡은 저희가 엔딩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사연 함께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연이어서 더욱 마음에 다가오네요. 춘미님 오늘 사연들에 대한 소감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사연자분들이 보내주신 거지만 다 제 일인 것 같거든요. 네네. 저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지훈 씨랑 대화하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민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 자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양춘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눴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던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만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뭔가 분주하게 약속이 많은 20살의 설레임.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지들어 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길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